만성 피부질환, 아토피든 지루피부염이든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다 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아토피 환자였고 지금은 11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를 잘 못하면 치료도 결국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10년간의 아토피를 스스로 치료하고 지금은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11년차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화폐상습진 등 이 만성 피부질환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고 이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피부는 단순히 이 겉면에 있는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 몸속 전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이 엉망이면 이 호전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는데도 피부 질환이 좀 잘 낫지 않았던 분들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피부가 안 나았구나 하실 거예요. 꼭 집중해 보세요. 만성 피부질환 치료의 중요한 관리법 첫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피부 그만 쳐다보기입니다. 하루에 피부 상태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거울 보시나요? 그때마다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고 피부 상태는 어땠나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물론 저도 아토피가 있었을 때 하루 종일 피부만 쳐다보고 계속 손대고 각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막 체크하면서 거슬리는 거 있으면 떼고 오늘은 어땠나,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봤지만 이게 정말 치료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도 만약에 도움이 되면 계속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권장을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만 받고 불안해지고 자꾸 손으로 만지게 되기만 하고 각질을 떼어내기만 하고 이런 행동들이 피부를 더 자극을 하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손이 더 가서 피부가 덧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화폐상습진 같은 이 만성 피부 질환은 절대 하루 이틀 안에 낫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몇 달에서 오래 걸리면 몇 년까지도 치료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화를 체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체크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씻으면서 샤워하고 나서 한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뭐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시는 게 피부에도 여러분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부질환 치료의 중요한 관리법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활조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학적 기전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고 피부 재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들 이미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이나 피부 수리 유전자, 피부의 생체 리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밤에 잘 자는 게 이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주무시면 피부도 최대로 회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밤 12시 전에만 주무셔도 효과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시 넘어서 자는 이런 날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피부의 회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세포 재생률도 낮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아토피나 습진, 지루피부염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위해서라도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정말 좋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봤을 때 충분히 자더라도 항상 밤 12시 이후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피부 질환의 호전 속도가 정말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주무시는데 7시간보다 적게 주무셔서 항상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회복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반대로 일찍 자고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더 빠르게 호전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이 바빠서 라고 하시는 분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치료비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만성 피부질환 치료에 중요한 관리법 세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저도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고등학생 때 아토피가 막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대학생 때는 비교적 피부도 좀 괜찮았던 경험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뭐 시험 기간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다니면서 심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스트레스 때문에만 아토피나 습진, 지루 피부염이 더 뒤집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밤늦게 유튜브 보기, 뭐 폭식하기, 술 마시기,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가중되는 것들이죠. 이러면 결국 건강도 생활 습관도 다 망가지고 피부의 염증도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도 한창 아토피에 성인 여드름까지 있었을 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한 번에 과자를 몇 봉지씩 먹기도 하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미드를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분명히 즐겁고 하지만 다음날 더 뒤집어지는 이 피부 때문에 항상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꼭 과거의 저처럼 스스로 몸을 더 상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받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할 겁니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찍 자기, 산책하기, 뭐 좋아하는 음악 듣기, 독서하기, 명상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멍 때리고 산책하는 거, 잠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게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 케이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피부질환 치료에 중요한 관리법 네 번째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기입니다. 이 아토피나 습진, 지루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덥거나 땀나면 더 자극되는 것 같은데 운동하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일같이 밖에서 뛰어놀고 운동을 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오히려 피부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더욱이나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부터는 염증이 악화되는 속도가 붙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이 피부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더 많이 악화되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가볍게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과도 좀 더 빨리 체감하시는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은 많이 했는데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피곤에 쩔어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피부에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뭐 스트레칭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을 씻어내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땀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이 예민해진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만성 피부질환 치료에 중요한 관리법 다섯 번째는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왜 먹는 거 얘기가 안 나오나 싶으셨을 거예요. 아토피나 뭐 지루 피부염, 습진, 한포진 이런 만성 피부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 중에서는 이 식이요법을 안 해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피부와 우리가 먹는 음식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는 거를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소화기의 면역세포의 이 70%에서 80%까지 존재한다고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너무 극단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뭐 채식만 한다든지 뭐 1일 1식을 한다든지 뭘 먹어도 가려움증이나 열감이 심해지니까 아예 막 굶어버린다든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치팅데이 아니면은 기회가 생겼을 때 폭식하는 경우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뭐 영양 불균형이든 식습관이 불규칙해서든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생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간과 양 모두 규칙적으로 먹고 밤늦게 안 먹고 이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품 위주로 먹는 거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 정말 이것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로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정도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밤 늦게 먹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저도
저도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출출하니까 과일 먹던 때에 아토피가 제일 악화됐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저도 지금 다 나은 지금까지도 야식은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재발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꼭 한번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 피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생활습관 5가지,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다 지키고 계신 분, 그리고 꾸준히 하고 계신 분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토피가 심했던 시절에 막 여름마다 밤에 잠 못 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 패턴 망가지면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또 자책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피부가 더 빠르게 회복되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11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도 매해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 속도가 빠르거나 경과가 더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치료가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건 생활 관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든 나한테 안 듣는 치료다 라고 좌절하시기 전에 생활 관리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정말로 돈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1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게 더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아래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